저 여기서 이발하면 100% 합격한다는 그 이발소 맞나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국내 최초 이력서 메이크오버 팟캐스트. 또 떨어지셨나요? 볼품 없는 이력서? 매력 없는 자소서. 당신의 지루한 이력서를 한눈에 인사 담당자를 꽉 사로잡을 매력적인 스타일로 바꿔드립니다. 서류에서 자꾸만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안녕하세요. 이발소의 매니저. 이제 목소리 좀 익숙하시죠? 3번 만에? 네. 4번 만에? 훌륭해요. 네,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명함 좀 가져가세요. 저 영업실장이고요. 개그우먼 이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발소 수작 디자이너, 여전히 자칭 국내 5대 인사관리 전문가 박기찬입니다. 박기찬, 기똥찬분이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발소의 바지원장, EBS 토목달 대표 강사 김정훈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바지 사장, 바지 원장 이런 것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글쎄요. 실질적으로 뭐 좀 만들어주세요. 뭐라도 광고라도 좀 물어오세요. 그럼 네. 영업부장 하셔야겠네. 네, 한번, 영업부장 쪽으로. 예, 어디 뭐 목표만 정해주시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듣기로는요, 오늘의 손님이 14학번이래요. 어우. 잠깐만요, 14학번이면 몇 지금 몇 년생인 살이지? 거예요, 대체? 이태원 아나운서는 몇 학번이에요? 저는 그 한때는 젊음의 상징이었죠. 산소 같은 학번. 산소 같은 너무 오랜만에 듣는다. O2 02학번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시조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03학번인데 오존학번이라고. 맞아. O3 오존학번이었는데 박기찬 대표님도 네, 화석이라고 좀 불리거든요. 화석이죠. 저는 완전 화석이죠. 근데 아니 거의 보통 뭐 이 공룡 발자국이네요. 지난주에 외국계 이력서를 얘기했는데 외국에서는 이 학번이라든지 연령 그렇죠? 얘기하면 네. 불법이거든요. 그래요. 그것도 그래요? 금지됩니다. 불법입니다. 지금 절대 나이 저희한테 탈론할까봐 아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노 코멘트입니다. 그러게요. 노코멘트? 네. 영업 비밀이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7대예요? 8대예요? 설마 7대겠습니까? 9대예요? 아이, 비밀입니다. 그때는 아닌가 보다. 아니 그래도 또 이게 눈치 빠르셔. 또 임원급까지 올라가실 정도면 또 그렇죠. 어느 정도의 연륜이 있으시다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찬 원장님께서,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25살에 그러면 이사직을 달았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순 없죠. 아무리 등에 칼을 꽂아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이를 네. 좀 유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방송이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외모도 참 고우신 분이고 저희가 사진을 봤거든요. 23! 23이면 야. 아직 학생인 나이죠? 예, 대학교 4학년에 지금 현재 재학 중이신데 취업을 위해서 네. 또 고군분투를 하시고 있다고 해요. 네. 네. 빨리 만나볼까요? 너의 이력서를 보여줘!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이발소를 찾아주신 손님, 무스펙, 무경력, 초짜입니다. 초보 취준생, 다다님의 이력서를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나다님의 사연을 저희가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오늘 이분도 여자분이시니까 또 희경님이 아주 또 명랑한 목소리로 재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3세 알겠습니다. 목소리. 네. 자, 음악 깔았다 치고. 안녕하세요. 저는 14학번 대학교 4학년이에요. 이제 다음 학기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취업이 너무 걱정돼요. 마케팅 분야에 취직을 해보고 싶어서 얼마 전 용기를 내어서 이력서를 내보기도 했는데요. 빙고! 탈락했어요. 제가 경력도 없고요. 이렇다 할 스펙도 하나도 없어요. 판매 알바를 하거나 사무보조를 해본 게 다예요. 다른 친구들처럼 스펙 쌓기에 집중하지 않은 대학 생활이 후회될 정도입니다. 이런 저도 이발소 만나면 취직할 수 있을까요?
라고 다다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일단 일사학번이라서 굉장히 좀 상큼한 말을 네. 좀 어휘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망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희경 씨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 일사학번 느낌을 낼 수가 없어요. 성대는 어떻게 전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젊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요 지금 학생 연령대하고 학년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교실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학생들이에요. 남 얘기 같지 않아서 저는 지금 좀 기분 좋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남 일 같지가 않죠. 근데 이분 보면 지금 그 스펙이 없다는 게 자기의 그 자책 비슷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또 시류가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또 내가 스펙을 쌓아야 되냐 하는 이런 그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스펙은 없고 쌓고 싶은데 쌓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용기 내서 저희한테 이력서를 보내주신 이 다다님의 이력서 스타일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학력은 서울 소재 S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아니에요? 서울대는 아니라고 별표가 서울 찾아왔거든요. 서울대는 아니고 서울 소재의 서울 S대학교입니다. 소재. 그리고 이 친구는 아르바이트 경력이 꽤 돼요. 그래서 모 교육그룹에서 마케팅 사무보조를 4개월가량 했고요. L사에서 판매 영업을 6개월가량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C사에서 판매 아르바이트를 또 6개월 정도 했고요. 대부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격증이 혹시 있나요? 자격증은 토익 스피킹만 있다라고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올해 8월 22일자로 6급을 취득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 특이사항으로 프랑스의 교환 학생을 5개월 너무 동안 특이하다. 가수아, 네, 프랑스와. 교환했어. 프랑스에서. 사실 이게 바게트 또 먹었어. 파리 바게트 큰 매력이 될 수 있는 게 네. 프랑스 하면 되게 고급스럽지 않아요? 고급스럽소. 파리스 바게트. 근데 신문방송학과를 나와가지고 네.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갔다 왔다.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 프랑스의 신문 재질 좋다 아마 요즘에는 이 교환 학생도 되게 치열하기 때문에 네, 어디든 맞아요. 붙으면 이제 가는 게 유리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니까 혹시 또 몰라요. 영미권을 가고 싶었지만 뭐 프랑스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뭐 공부를 하는 게 또 프랑스 쪽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네요. 우리 두다다쿵의 다다 캐릭터, 이제야 우리가 알아요. 왜 다다인지. 닮으셨구나. 두다다쿵의 다다를 닮은 캐릭터. 그러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귀여우신데. 다다가 그래요? 엄청 예쁜 캐릭터라고 귀여운 캐릭터거든요. 말을 그럼 이 우리 다다님의 이력서만 보고 우리가 첫인상 이분이 합격각인지 불합격각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다다님의 이력서 합격각 불합격각 빠밤. 없어 보인다. 진짜. 음악을 왜 안 틀어주는 거야 대체? 네, 일단은 이분이 지원한 분야가 마케팅 분야래요. 네. 근데 마케팅 분야하고 이 아르바이트 경력하고 맞는지를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일단 저는 불합격각입니다. 자, 그럼 정훈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채용을 하고 싶지만 네. 객관적으로 네. 제가 인사 담당자라고 하면 저도 안타깝지만 불합격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방금 굉장히 그 엠넷처럼 말씀하셨어요. 저는 불합격 드릴게요. 제 점수는요. 네, 프로듀스 101 같았어요. 아이고. 저는 불합격 드릴게요. 그 심사 잘못하시면 악성 댓글 많이 달리는 거 아시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뭐 인턴 경험이라도 4학년이면 좀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도 지금 없으시니까 일단은 지원을 하실 때 정규직 직원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하신다기보다는 저는 먼저 인턴에 먼저 도전해서 경력을 좀 어느 정도 좀 쌓으셔야 되지 않을까. 좀 알바보다는 밟아나가라.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우 베이베 지원해라 인턴부터 지원해라. 지금 들었어요? 정훈 쌤 자기도 모르게 따라 불렀어. 그러게 말이에요. 마성의 이경 씨. 그러면 또 우리 선생님의 의견이 또 궁금하거든요. 저도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왜 그렇죠? 왜요? 일단 마케팅에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이력서 물론 자기소개서를 봐야 되지만 이력서만 보면 마케팅을 하겠다는 의지가 좀 약해 보인다는 거죠. 지금 아까 우리 희경 실장님 얘기했지만 판매하는 거하고 마케팅은 조금 차원이 다르고 지금 여기서 마케팅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소위 얘기해서 SNS, 블로그, 카페, 포스팅 4개월 했다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대단한 경력인데
선뜻 선택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프랑스 교환학생의 의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그 친구처럼 무엇인가 일관되게 내가 자동차 회사를 들어가겠다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는 이력서죠? 그럼 이 프랑스 교환학생이 별로 이렇게 메리트가 아니, 프랑스를 교환학생으로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거기도 그렇죠. 무엇을 하러 갔고 내가 주로 봤던 게 뭐다 하는 게 이력서에서 조금 힌트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이력서만 보셨을 때 사실 합격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제가 보기에도 사실 이 판매라는 거는 마케팅보다는 영업 쪽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저는 이 어린 친구니까 희망을 좀 주기 위해서 원래 마케팅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필드에서 현장 경험이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판매 경험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판매 경험이 6개월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6개월, 4개월에서 지금 1년 4개월 했어요. 잠깐만요. 이과세요? 더스템을 되게 잘해요. 저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인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T자 인재형이 있고 I자 인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길을 이제 찾는 사람과 아예 그냥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다. 저는 여러 분야를 고루고루 경험한 사람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안 들으시는군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답변이 길지 몰랐어요. 단타로 찌길 원했는데 산문이에요. 하나만 더 첨언을 하면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게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업들은 전혀 무관한 전공을 뽑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대생, 음대생.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 뽑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표정하고 말투는 조금 그렇죠. 아니 좋았어요. 지금 희경 씨가 많이 피곤해. 다크서클이 다 내려왔어요. 12월에 행사가 참 많이 들어오네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취준생의 마음의 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취준생 마음의 소리. 이 소리는 무스펙, 무경력 초보 취준생이 이력서를 쓰는 소리입니다. 진짜! 쓸 말이 없네, 쓸 말이 없어. 진짜. 자꾸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여기는 이발소. 정말 경력이 없어도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자소서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요. 문서 활용의 인재. 내가 다다. 읽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활용 능력과 포토샵 기초 지식을 너무 한국 발음이지. 어디서 파는 삽이에요. 피곤하셔서 포토삽. 너무 피곤하셔서 모종삽이라고 하는 게 아니 이 사람들 완전 무슨 피라냐처럼 뭐 한 번만 실수하면 다 물어뜯어. 나 지금 뼈만 남았어. 파워포인트 활용 능력과 포토샵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시각 자료를 만들어냅니다. 대중문화론 전공 수업에서 결정장애라는 사회 현장을 주제로 기말 대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의 일입니다. 생소한 분야의 발표로 표 구성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이용해서 PPT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구성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명료한 구조의 PPT로 높은 전달력을 이뤄낼 수 있었고 청중평가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통해서 디 뮤지엄의 프로모션 기획 시 적절한 시각적 자료를 제작하겠습니다. 라고 일단 적어주셨어요. 지금 이 친구는 파워포인트, 포토샵 이런 그러니까 툴을 잘 자기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어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소제목을 썼다는 거는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잘 쓰신 것 같은데 네. 소제목과 밑에 내용하고가 소제목이 너무 과대하죠. 네. 문서 활용이라고 하면 문서라고 하면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포토샵만 얘기하는 네. 게 아닌데 네. 파워포인트도 얼마나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네. 포토샵은 기초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있어서 이 논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전체 구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스타 방식은 일부를 따르려고 했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했고 내가 뭘 했고 결과가 어땠다는 그 구조는 좀 잡으신 것 같은데 네. 네.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이 디뮤지엄이라고 지원하는 회사가 마케터에게 어떤 역량을 필요한지가 전제가 안 돼 있어서 그게 과연 파워포인트만 잘 쓰면 되는 건지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스토리텔링 방식을 이용해서 PPT를 제작했다는 거는 조금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PPT 보통 이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할 때 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장표라고 또는 슬라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슬라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케터의 역할은 어떤 슬라이드를 가져놔도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커스터머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그렇죠.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포인트가 좀 빠져 있어서 네. 이것만 가지고는 그래 우리가 필요한 인재인데?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네. 그러면 이 차라리 경력사항에 아까 이력서에 있었던 프랑스 교환 학생 관련해서 좀 얘기를 풀어나갔으면 제가 그 어떨까라는 얘기를 생각을 사실은 네.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너무 그 베이직한 그런 그렇죠. 기술이잖아요. 네네. 이거 PPT를 내가 잘 만든다라고 네. 하는 거는 사실 요즘 대학교 4학년 학생들 중에 이거 잘 웬만한- 못하는 학생들이 그럼요. 거의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별로 매력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프랑스에 가서 마케팅과 관련된 무슨 목적으로 프랑스에 그렇죠. 가서 어떤 활동을 그렇죠. 했는지가 좀 들어가면 좀 어떨까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저 그렇죠.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네. 오히려 네. 프랑스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네. 이렇게 생각할 때 허를 찌르는 그렇죠. 거지. 네. 네. 그렇죠. 이분이 아예 경력이 없다고 했지만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취준생들이 시간을 보낸 거를 경력으로 환산하는 데 약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에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 나는 주로 마케팅의 어떤 부분을 봤다. 네. 그래서 내가 적어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를 보려고 노력했다는 뭔가 어필이 있으면 좋았는데 그게 너무 빠져있다는 거죠. 겸손한 학생인 것 같아요. 원래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해야 되잖아요. 네. 오른손이 알려야지. 홍보를 해야죠. 그러게요. 오른손 홍보를 네, 해야 네. 되는데. 오른손은- SNS에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오른손은 PR 전문가가 네. 돼야 한다라는 마인드로 그렇죠. 이제 네.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보내는 것을 경력으로 꼭 환산하는 작업, 연습을 해라.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건데 허투루 썼다 한들 거기서라도 경력을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잠깐만 말씀드리면 첨언을 하면 저는 이 취준생들을 도와서 취업을 시킨 케이스가 몇 케이스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편의점에 근무를 해도 보통 보면 편의점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네.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용돈을 얻거나 내가 시간을 때우거나 뭐 시간을 때운다는 사람은 없지만 용돈을 벌거나 이렇게 하는데 편의점에 들어가서 일을 해도 당신이 마케팅을 하겠다 그러면 편의점에 근무하는 동안에 마케팅의 시각으로 그렇죠. 업무를 해야 그게 경력으로 환산이 되는 거고 그게 경력 사원들하고 취업을 붙었을 때 네. 뭔가 무기가 되는데 맞습니다. 그걸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는데 경력으로 치환이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네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다다님이 보내주신 이력서를 보면 사실 이분의 무기가 있어요. 이분만의 뭐예요? 무기. 이분도 SNS 홍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찍어서 SNS에 올리는 작업들을 하셨다는 하셨죠.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마케팅 파트에서 사무 보조를 하셨고 네. 또 그 분야로 이제 취업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신 것 같으니까 네. 네. 이게 연관을 시켜서 네. 경력에 녹여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저희가 가지고 일단은 있는 좀, 자소서에 네, 또 그 자소서를 내용이 좀 있어요. 읽어볼게요. 네. 제목은 H교육그룹에서 다진 SNS 이용 능력, 이게 제목이고요. H교육그룹 교육 4팀에서 업무 경험은 홍보 업무 능력의 기초석이 되어주었습니다. 여러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조회수와 키워드 노출 내역을 확인하였어요. 저희 SNS 활용 경험과 이해도는 D 박물관의 온라인 세일즈를 서포트하는 데 있어서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등등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 이 라인업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SNS 홍보, 뭐 마케팅 이런 쪽 관련해서 일하고 네. 있는 사람은 지금 현직은 없잖아요. 네. 없죠. 제가 지금 밖에 보니까 네. 네. 지금
되게 잘생기신 분 한 분이 계세요. 사실 오늘 제가 이분의 사연을 듣고 끌고 왔어요. 아, 희경 씨가 데려오신 분이에요? 예, 제가 끌고 왔어요. 누구시죠? EBS에서 오신 EBS 관계자분이신가요? 온라인 이쪽으로 오세요, 사업부에서 이쪽으로 실제로 앉으시고.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성중호 과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아니, 되게 젊어 보이신데 과장님이세요? 마케팅 관련해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년 정도 됐고요. 네. 총 이제 경력은 한 8년 정도. 오. 오래 마케터로만. 하셨네요. 네. 과장님도 밖에서 사실 저희가 녹음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자, 이분이 SNS 활용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판매 경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만약에 내 후배를 뽑는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다가오실 것 같으세요? 네, 좀 조언을 해주세요. 네, 뭐 H사라고 하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하고 경쟁사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이분을 모셔오는 게 뺏기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 이제 정보 관계를 떠나서 이제 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가 네네. 지금 여기 드러나지 않은 것 네네. 같습니다. 지금 SNS라는 부분은 고객을 접점으로 해서 네. 고객과 만나서 고객의 이제 가치를 생산해주는 네네. 네.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네. 이런 이제 마케팅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그 이론과 본인의 이제 지금 업무 그리고 어떠한 이제 업무를 더 막 발전적으로 그 회사에 할 수 있는지 네.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된다고 하면은 네. 훌륭한 자소서랑 경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 네. 최근에 그 SNS를 활용한 홍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이 친구가 보내준 내용을 보면 이 조회수랑 키워드 노출 내역을 확인했다. 이런 걸 했다라는 건 그래도 현업에서 바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어필한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SNS라고 하는 이제 그 온라인 쪽의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뭐 엄청난 기술이 요하는 건 사실상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뜨죠, 이게 다. 네, 자동으로 통계가 뜹니다. 통계도 있고요. 네. 물론 이제 그것들을 해석을 더, 해야죠. 해석을 하는 유의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연구하는 이제 또 다른 마케팅 쪽의 파트들이 좀 존재를 하는 네. 거고요. 마케터의 최종 그 KPI는 뭐냐면 KPI가 이제 목적 지수라고 하죠. 네. 성과 지수인데 뭐냐면 하나는 생애 가치를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생애적으로 라이프타임 얼마나 구매를 할 거냐 네. 이걸 하나 만들어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구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퍼럴이 있습니다. 리퍼럴 얼마나 많이 확장해서 우리를 알려줄 거냐. 그럼 이제 특히 SNS를 통해서 특히 이 박물관이라고 하면 직접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SNS 통해서 우리 박물관을 얼마나 리퍼럴 할 거냐 이런 거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전 회사에서 했더니 그 두 가지의 성과를 이렇게 냈습니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네. 그냥 보조했어요.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마케팅을 한다고 하지만 조금 진지함이나 아. 조금 딥다운된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전문가로서. 네. 물론 이제 선생님 말씀 당연히 동감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버텨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 제품 판매 그리고 고객 가치 창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생산이라고 하면은 자신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을 들을 네. 수 있겠죠. 마케팅에 대한 기본 소양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네. 그걸 가지고 제품 판매라고 하는 말씀 주신 것처럼 경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경력이라는 건 아까 SNS 이제 개인적인 운영을 네. 통해서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단순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뭐 PT를 통해서 네. 뭔가 발표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어필을 하고 네네.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케팅 그럼, 관련된 교육을 좀 들어서 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지금 지금 다다님의 경력 사항을 이제 쭉 봤었을 때 아쉽게도 이제 마케팅 쪽에서 어떠한 없죠. 지식이 있는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네. 알바 경험이 이제 전부인 게 제가 지적한 거잖아요. 지식으로 그러면은- 경력 상황을 네.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과장님은 일단 선배 입장에서 이 친구한테 추천하고 싶은 뭐 공모전이라던가 아니면 마케팅 관련 교육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인터넷에 서칭해보면 요즘에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여러 가지 이제 협회들이 존재하고요. 네. 여러 가지 교육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직접 본인이 찾아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그렇죠. 과거의 저의 경험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산물이 아닙니다. 네.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시고 네. 서칭을 해보시고 그 노력에 의해서 그렇죠. 본인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군요. 하나만 근데, 첨언해도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친구의 제가 보는 조금 네거티브한 측면은 뭐냐면 그러한 노력이 안 보였다는 거죠. 본인이 마케터가 되겠다고 하면 적어도 더 절실함이 난 안 그 보였던 것 레벨까지 실력이 안 되더라도 그런 걸 찾아보고 이런 과정이라도 있습니다 하는 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네.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다다님은 아닌데 왜 자꾸 이분 보고 화를 내세요? 아, 제가 그랬습니다. 목소리가 원래 그랬습니다. 너무 막 지금- 이렇게 막 하면서 다그치시니까 그랬습니까? 제가 우리 아,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좀 과장님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지금 되게 초조해하세요. 지금 집에서 애가 울고 있고 그래? 애 보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제가 다른 사실 자세로 앉으셔서 지금. 저 섭외할 때 네. 저 1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하고 3시간 지금 네, 대기를 타셨어요. 저희가 자. 뜯어먹을 거 다 뜯어먹었으니까 네, 예, 이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뼈만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정호 성정호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아, 일단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특히 그 용기 내가지고 이력서 네. 보내주셨잖아요. 그 다다님. 네.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어차피 이제 또 다다님도 네. 이 업계에서 일을 하실 거고 또 마케터로서 활동을 하실 거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저희 이제 뭐 EBS랑 통해서 연락하셔서 성종호 과장님한테 밥 한 끼 사달라고 하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인연이 될지도 이것도 모르고 인연인데 오늘 같이. 또 그럼요. EBS에서 일하게 되실 수도 뽑을 수도 있어요.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우리 다다님께 일단 젊잖아요. 네. 예. 이 나이에 이런 알바 경험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그럼요. 큰 박수를 그럼요. 보내드리고 그럼요. 싶고요. 꿈을 놓치지 네. 않는다면 방금 오늘의 조언들을 토대로 좀 더 관련 지식에 대한 공부도 쌓고 그렇죠. 그리고 경험을 경력으로 바꾸는 연습을 그럼요. 또 하셔서 네. 분명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시기를 저희가 또 응원드리겠습니다. 박수! 화이팅! 네, 오늘 저희 이발소에 보내주신 다다님의 자소서 스타일링 결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정훈쌤? www.ebslang.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거기 들어오시면 무료 학습관란이 있고요. 네. 이쪽에서 이발소 스타일링 메뉴로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발소에서 함께해 주신 인사 전문가 박기찬 대표님 그리고 EBS 토목달 대표 강사 김정은 원장님과 함께 초보 취준생의 이력서 자소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봤습니다.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박기찬 대표님? 이렇게 그 스펙이 없는 이력서가 종종 있는데 오늘 그걸 다뤄봤다는 게 상당히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 희경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을 가지시고 네. 이력을 경험을 경력으로 환산해야 되겠다. 방법론은 저희가 차차 알려드릴 테니까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훈쌤도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이 없는 그런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뭐 박기찬 대표님께서 아주 좋은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거를 뭐 토대로 해서 앞으로 준비하고 도전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요, 여러분들의 이력서로 진행이 되는 방송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저희 이발소에 발로 쓴 이력서, 형편없다 생각했던 이력서 많이 보내주세요. 사실 제가 어제 이력서 100개 꾼 것도 그랬또 귀신 꿈은 안 꿨도 100개 꿈은 꾼 것도 더 자세한 내용은 EBS랑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이력서가 방송 소재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맞춤 이력서 스타일링 결과와 함께 EBS 어학 강의 수강권 등 이발소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여러분들의 이력서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본 이발소에서 알려드린 사항은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현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언제까지 이력서만 쓰게 할 거야? 울 엄마를 봐. 울고 있잖아. 취업하자 취업!